책을 어, 번역서를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 제목은 그, 이제 원본의 제목은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영어 책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혹은 일본 내막기 이런 제목으로 우리 글로 번역을 해서 냈고요. 이승만 박사님께서 1941년 미국에서 쓰신 책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양력은 잘 아시겠지만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해서 2살 때 한양으로 이사를 왔고 서당에 다니면서 이제 한학을 공부를 했는데 아주 영특했기 때문에 천재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과거 시험에 응시에도 이제 이 등재가 되지 아니하는 불운을 겪다가 결국 과거 제도가 폐지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1895년에 친구의 권유로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영어를 배웠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이제 희망을 갖게 됐는데 이제 서재필 박사님이 배제학당의 교사로 부임하고 또 서재필 선생님에게도 배우고 이렇게 배제학당을 졸업하고서 기자로서 사회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정치제도가 크게 이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종폐위 운동에 가담했다가 이것이 적발이 되어서 1899년 1월 9일에 체포돼서 한성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나중에 고종이 미국에 특사를 보낼 때 이 석방을 시켜서 미국으로 보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그다음에 1907년에서 1908년까지 하버드 대학교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1908년부터 1910년까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면서 다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국제 정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책에 이제 15장이 있는데 제1장은 일본의 성전 사명과 전쟁 심리라고 해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신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고 그 당시에 야마토족이라고 일본의 주류 사회를 형성했던 그러한 그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들이 그 일본의 천황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통치자고 일본 국토가 신성을 가진 유일한 땅이며 일본 국민만이 신성을 가진 유일한 국민이다. 마치 유대인의 선민사상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이렇게 살았던 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서구 문물을 접하고 나서 빠르게 그 서구 문물을 배우고 자신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듯이 전통적인 야심이 섬에서 벗어나서 큰 땅을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영토 확장에 대한 그러한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어, 모든 일본인들은 철저히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되어 있는 한 동양은 물론 서양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일본인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제26대 일본 총리 다나카 기이치가 총리로 취임한 1927년에 히로히토 천황에게 올렸다고 하는 상주문
다나카 각서라고도 하는 그러한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주를 정복하고 중국을 정복하고 나아가서 전 아시아를 정복하고 세계까지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플랜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돼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위작 논란도 좀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침략의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일본이 점점 더 왕성해지면서 일본의 국군이 왕성해지면서 이제 그 가면을 서서히 벗고 자기네들이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 그 의지를 더 나타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만주 침략을 끝나고 만주국 괴뢰 정권이 수립된 직후에 일본과 미국, 영국 간에 맺은 그러한 해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21년에 워싱턴 회의에서 미, 영, 일의 해군력 비율을 5대 5대 3으로 하자. 이제 그러한 회의가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1931년 런던 회의에서는 부당하다. 10대 10대 7로 하자. 그러니까 위의 것을 조금 더 6이라고 하는 수보다 하나가 더 높아진 그러한 정도겠죠. 그런데 1936년에 가서는 일본이 그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한 전쟁 준비가 좀 더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이 돼서 일본이 재개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의 해군력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서히 이제 일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시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일 전쟁이 이제 1937년에 시작이 됐는데 1937년 7월 7일에 베이징 근방의 마르코폴로 다리에서 중국 군인들과 일본 군인들 사이에 작은 충돌이 일어났는데 어, 군인들이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외국군이 들어왔고 그 자체 군대들이 볼 때에 무례하게 행동했거나 하는 그러한 충돌이 이것을 전쟁의 이제 구실로 삼아 가지고 확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육해 침략군이 진격을 하면서 모든 주요 산업시설들을 차례차례 함락시키고 중국군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전 해안선을 외부 세계로부터 일본군이 차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본 우위의 상황이 이제 되어졌고요. 5장에서는 이제 외국 기자들을 모두 추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서 이것은 지금 중국의 상황을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어, 얻으시면서 이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 어, 그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조약상의 권리를 계속 누리도록 한 상태에서는 중국의 상업 중심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일본인에게는 마치 사자가 횡행하는 소목장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고 하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외국인 기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그 일본군의 만행 같은 것을 외부 세계에 알리기 때문에 기자들을 추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본이 정책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선교를 위해서 그 중국에 와 있던 그 당시에 그 영국의 내지 선교회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선교사들 또한 이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는 데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을 존경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일본인들이 자행하는 만행을 또 본국에 알리는 것도 두려워해서 선교부 건물들을 항공기로 폭격하는가 하면 선교사들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일까지도 일본 군들이 자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사건들이 좀 생기게 됐는데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지 한 6주 후에 어, 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1937년 12월 6일과 13일에 일본의 폭격기들이 남경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양자강에 정박 중인 영국의 포함 레이디 버드호에 폭탄을 이제 투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과 그 일본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이 선교사들 또 그 일본의 입장에서 보는 외국 세력들을 이제 좀 어, 협박하면서 공격을 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37년 12월 12일에는 이 미국의 전함 페네이호에게도 또 포탄을 가해서 이 페네이호가 위협을 느끼고 배를 이동했는데 쫓아가서 페네이호를 폭격해서 침몰을 시키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외교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그러한 이제 그 공격을 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곳에 가 있던 이제 미국 국민들, 어, 중, 어, 1937년 11월 3일, 30일에 상해에서 1인들이 성조기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1938년 1월 27일에는 남경의 3등 서기관인 엘리슨 씨를 일본군의 고초병이 뺨을 때리는 사건, 외교관인데 그러한 일도 생기고 1938년 4월 30일에는 일본의 화물선 노무라 마루호가 뉴욕항에 입항을 할 때 그 이물에다가 국기개양대에는 반드시 일장기 위에 성조기를 달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예의인데 외교적 예의인데 거꾸로 성조기 위에 일장기를 높이 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일인들이 자기들의 우월성을 인정받으려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어, 하나의 시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구개국 회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영토 보존과 독립을 보장한 제반 국제 조약이라든지 혹은 구개국 조약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일본이 들어가고 중화민국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이들이 이제 문호개방과 영토보전, 기회균등, 주권 존중의 원칙하에 일본의 중국 진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중국의 권익 보호를 표명한 조약인데 1925년 8월 5일에 발효가 됐는데 이 계약 당사자인 이제 그 일본이 또 같은 회담을 했던 중국을 침략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회담이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해서 세력이 확장되어 가면서 상해를 점령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로 가고 홍콩, 버마, 화란령, 동인도제도, 태국, 필리핀군도, 괌, 하와이. 이 하와이는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와이에 와 있던 일본인들이 그런 그 시대적 추세를 가지고 좀 행세를 했던 것 같고요. 알래스카,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것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사실 자기네 본토를 지키는 것 외에 별 관심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을 하지 않았었는데 일본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태평양을 그 일본의 동쪽으로 있는 태평양이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태평양을 일본의 호수라고 여기거나 혹은 일본의 뒷마당이라고 그들끼리는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은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별로 이제 그 어떤 외교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었는데 미국 그 의회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해군 관할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미국과 일본 간의 분쟁의 핵심은 이제 태평양을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잡느냐 하는 그러한 싸움이었는데 1940년 4월 18일에 상원 해군 분과위원회에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해군 확장 예산으로 상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는 데 관심을 드러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제 그때 그 중국에도 진출을 했지만 어, 이제 미국에 먼저 간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었는데 많은 이제 무시를 당했었고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에 일본인들이 미국인들의 호감을 사게 돼서 많이 이제 미국으로 입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서부로 입국을 했겠죠. 샌프란시스코나 뭐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로 이제 갔을 텐데 캘리포니아에서 일본인들이 많이 이제 다니면서 좀 무리를 일으키자 반일 법령이 제정이 됐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존심이 강한 일본인들은 어, 보복을 하거나 서양인들에게 미국인들에게 뭐 책의 내용으로는 칼을 가지고 미국인을 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 자기들의 입장을 발표를 하거나 혹은 선전 운동을 하면서 일본을 과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했는데 1년에 500만 달러를 선전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미국 내에 이승만 박사에게 미국인 중에 평화주의자 중에 어떤 사람이 만약 박사님의 나라를 침범한다면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네,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군국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는데 국토 방위, 국가의 명예, 국가의 독립을 위한 전쟁임을 고려하지 않고 전쟁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광신적인 평화주의자, 무조건 평화. 우리 지금 시대에도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북한과도 싸우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북한을 침략하거나 중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전쟁 준비에 대해서도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주의자는 마치 간첩과 같다라는 타이틀에서 무조건 평화를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은 간첩처럼 위험하고 파괴적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국제적 상황 가운데서 미국이 무장을 하지 않고 국방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국의 적들은 미국의 무방비 상태를 최대한 이용하여 미국의 정부 형태를 전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무장해야 된다. 무장 평화가 필요하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그러한 어, 상황인데 무조건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평화, 성경에서는 평화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더 그 쓰는 것이 더 옳겠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최규영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하신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있는데 민주주의적 정부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그 위에 한 국가의 구조가 세워지는 기반이 되는데 국민은 정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이념과는 달리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권리는 정부에 의한 어떤 침해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도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시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미국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권력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자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호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연방정부도 상하 양원으로 나뉘어져 같은 원칙하에 상호 감시와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책을 쓸 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66세 되던 해인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의 정치 제도를 다 보고 그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을 경험한 이승만 박사는 이제 이러한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승만 박사 본인은 독자들에게 극동 지역의 전망에 대해서 희망과 격려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시대적으로 매우 조선인들에게는 암울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시면서 극동 지역의 희망과 격려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국과 일본이 충돌을 피하거나 또는 충돌을 장기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전운이 감도는 것을 이제 그 이승만 박사는 감지를 한 것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세계 제패를 위해서 이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면서 쭉 동남아시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볼 때에 역시 미국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본은 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수립하고 종국적으로는 세계를 제패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왔고, 이 목적을 위해서 전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호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그리고 군국주의 국가로서. 그래서 일본은 국민들에게 군국주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일본 민족은 창조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으며 신의 자손인 천황에게 끊임없이 충성을 바치면 그 보상으로 그들 역시 신들과 같이 않게 된다는 신념을 갖도록 교육시켰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있는 세계 복음화의 어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이 당시에 전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계 재패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을 했고요. 일본의 세계 재패라는 꿈을 방해하는 국가는 파멸되어야 하며 일본에 도전하는 자는 하늘을 모욕하는 자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쇄국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군대 문명을 소개해준 미국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크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는 이 문제점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민주주의 세력들은 일본을 그들의 섬나라로 쳐밀어 넣게 될 것이고 약간 그 미래적이고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요. 그 날이 오면 한국은 다시 자유국가들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Japan Inside Out이라고 한 것처럼 이들이 침략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재패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이길 것이다. 민주주의 세력들이 이길 것이다. 그때에 조선이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이제 책이 나온 지 6개월 후에 일본군이 진주만 공습을 감행을 하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면서 굉장히 놀랐고 이 이승만 박사가 쓴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가 내려지면서 이것을 예견했던 이승만 박사를 선지자와 같은 수준으로 이제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예견한 대로 진행되어서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을 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여하게 되면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 조선이 생각지도 않은 독립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죠.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한다면 이승만 박사는 총을 들고 싸우자는 그 무장 독립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 국제 여론을 상대로 싸운 외교 독립운동가였다. 1인 외교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와 프린스톤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그 당시에 세계 석학의 한 명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1919 필라델피아 그런 것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또 활동했던 그러한 선구자적인 그러한
그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그 100년 전에 그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라고 하는 그 이승만 박사의 저서를 통해서 오늘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중국의 가면을 벗긴다라고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세계 전략을 실천하고 있고 초한전, 제한을 초월한 이 전쟁, 그것이 외교, 군사, 금융, 경제, 정보통신, 문화, 여론, 부정선거 등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욕들이 모두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의 작전에 의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생포가 됐고, 이 베네수엘라는 이제 중국과는 그 생산되는 석유의 90%를 공급을 받았었고 부정선거, 국제 부정선거에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고 이란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0%도 또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다 유전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중국은 베네수엘라로부터 오는 석유도 차단이 되고 이란으로부터 오는 석유도 차단이 돼서 중국 내부에서 생산되는 석유로는 한 15% 정도를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 되었고, 북한은 물론 중국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전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약에서 모세의 그 지위는 아마 가장 존경받고 가장 탁월한 민족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을 광야에서 행했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모세가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리더가 될 것인가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이 세계를 제패하는 리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진단은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과 어,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는 말씀처럼 일본이 세계 제패의 계획을 가지고 다나카 각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천황에게 보고를 하며 그걸 실행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이 폐하여졌고 또 많은 민족들이 이슬람 사상도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 사상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악한 사상으로서 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무효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적용할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과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봤지만 오늘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승만 박사님처럼 현실 인식을 바로 한 다음에는 이 지금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헌신하고 또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잘 운영을 못해서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너무 아이고, 네, 아주 정말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이 챕터 하나하나가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아주 짧은 제한된 시간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우리 좌파들은 여전히 일본을 엄청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로 묘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일본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런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혐한하고 모든 현재 일어난 일들을 일본이 그 당시에 했던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우리를 지배했던 그러한 데 고착시켜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고 국민들한테 그런 것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현재로서는 일본이 그 과거에 우리를 침략하고 아주 잔악하게 행동했던 것은 역사를 공부하고 인정을 해야 하지만 현재로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그 함께 우리가 협력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다시 또 어, 변절되어서 또 그러한 행태를 할 수는 그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현재는 아니고 우리로서는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 함께 공조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라 차이나 인사이드 아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CCP 인사이드 아웃을 예,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국제 정치 간의 이 힘과 그 근본적인 원리가 담긴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이 책이 나온 다음에 6개월 뒤에 진짜 이승만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미국 국무부에서 취급했었거든요. 네네,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 그러고 일본을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당신들을 침략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6개월 만에 진주만 그 하와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크게 당한 다음에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특히 일본이 침략한 이후에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 사람이 쓴 이 영어로 쓴 책으로서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능가할 만한 부수가 팔린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 사람들, 그 지식인들, 그다음에 전쟁에 참전하는 이 군인들, 특히 영국 군인들도 이 책을 모두 권고 도서로서 읽었다고 그러고 당시에도 이미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 여사가 이건 무서운 진실이다. 모든 미국인들이 다 읽어야 될 책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선지자적인 예지가 아주 빛난 책이었는데, 우리도 한번 우리 학생들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과 함께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볼 기회가 개개인적으로 있으면은 오늘 잘 나눠주셨지만 지금 나누지 못한 수많은 주옥 같은 말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1945년 패망하면서
이 천황인 사람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면서 지금 메가더 헌법을 갖게 되고 일본 자체는 지금 그 당시 일본과는 전혀 다른 일본이죠. 어쨌든 시대는 변해가지고 그 역할을 지금 CCP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우리 박영재 선생님 혹시 같이 오늘 나눌 이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국가를 위한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 5분 정도 학생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신 우리 박성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이 열강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복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환 주님께서 오늘 대표님의 집회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사이드 아웃의 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승만 사람의 대통령의 생각들은 뜻대로 아버지 폐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민족들의 아버지 지와 계시형으로 어리석음을 말미암아 이 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망을 행하신 그 모두 일을 부셔야 우리가 된다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여 이 그 이승만 스피릿이 우리 나라가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청년의 세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우리 주심으로 대한민국의 말미암아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주님만의 계획이 쓰게 허락하시며 중국의 주님의 온전한 오늘도 뜻이 제1로 세계 제패의 이 모든 대한민국의 그 야욕에 맞서서 부정 선거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아버지 허락하여 그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그 대통령과 같은 나라와 온전한 민족이 힘을 새롭게 세워